네, 반갑습니다. 최신 경영을 제대로 조력하죠. 릭스 IELTS입니다. 오늘은 릭스 IELTS 100% 기출 리딩 토픽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딩 단어들을 외우기 되게 어려워하고 기존에 있었던 리딩 어휘들이 여타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수능 영단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잡되게 외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재들도 많고요, 사실. 하지만 이 IELTS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캠브리지 IELTS 도서 베이스드로 했기 때문에 몇 년부터 2006년부터 제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14권과 15권이 또 추가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IELTS 리딩 어휘를 읽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도 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IELTS 기출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일단 공부해야 될 패시지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시면 좋고, 오늘 12에서 1을 나간다. 그럼 1부터 단어 예습을 이제 실시를 해볼 거예요. 언제? 문제 풀기 전에. 항상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전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거고요. 저랑 같이 이제 표본으로 제일 최신판인 15권 있죠? 15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15의 테스트 1, 패시지 1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재미있게 문장 형태, 발음 형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랑 펜 준비하시고요.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 15의 테스트 1, 패시지 1으로 왔어요. IELTS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실 어휘를 같이 한번 유의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시지 1.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이 릭스 IELTS 기출도서에 보면요, 슈퍼세트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어휘 자체를 그냥 한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synonyms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유의어로 외우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유의어고 파생되는 오른쪽의 단어가 바로 유의어의 같은 본질을 띠는 형상입니다.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유의어라고 봐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한 번만 따라해보죠. oval. 이 oval이란 단어는 아마 도형에서 많이 연결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심이 없으신 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egg-shaped라는 표현이 있어요. egg-shaped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계란형을 의미를 하거나요, 혹은 타원형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다? 계란형의 얼굴을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I want to have an oval face 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have an oval face. He has an oval face. 계란형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외웠는데 답이 뭐의 유의어로 바뀌어 나올까 하다? egg-shaped.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다 보면 oval 모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IELTS 유의어를 미리 보고 가시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릴게요. 넘어가서 prize라는 표현이 있어요. prize는 여기서 adjective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귀중한이란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상장이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거나 귀중하다고 하면 따라해 주시죠. valuable 혹은 preciou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s 어떻다? valuable 혹은 precious 할 때 써주시면 아주 좋은 형용사입니다. 자, 다음 것도요. trade 하면 무역인데 그냥 무역 이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워라? import and export 혹은 export라고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가능하고요. 바로 수출입을 보통 뭐라고 한다? trade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 sell, 팔고 사고, buy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실 수도 있어요. 왜? IELTS의 특성이 paraphrase, 즉 말바꾸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계속 외워 두셔야 돼요. 백날 트레이드 찾아봤자 답 나온다 안 나온다? 지문에서 안 나온다. 만약 트레이드로 똑같이 나오면 답이 아니야. 보통 함정 문제지. 다음,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은 이 단어를 알 거예요. disease라는 표현, 질병이라는 뜻인데요. 동의어 sickness, illness, ailment, infection, contag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뜰 뜻 다 모두 질병이나 혹은요 감염 등을 의미를 하고요. 이 contag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이러스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토픽 중 하나예요. 그럼 이 물질이 풀기 전에 이미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을 예방한다든지 아니면 약초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나마다 예를 들면 prevent라는 단어도 나오고 treat, 예방하는 그런 치료 목적도 나올 거고요. 혹은 therapy,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나요? 이런 치료의 목적의 단어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해보자고. 그 다음 cultivate라는 표현이에요. 경작하다라는 표현인데 동의어는 grow, plants, farm, 동사들을 쓰고 뒤에는 예를 들면 crops 라든지 혹은 농작물 같은 경우에서도 fruits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겠네요. 내가 볼 때는 이 토픽은 무슨 뭔가 경작하는 토픽인 것 같아. 미리 외워둬야 돼. 다음 monopoly. 사실 이 토픽은 무조건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상업이나 이런 농업이 나오면 명사죠. control, domination, occupation, 즉 점령 혹은 알다시피 독점, 이런 단어가 나오는 단어인 건데요. 이런 단어들의 동사 형태는 이제 monopolize라고도 하거든요. 혹은 zero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독점화하다인데요. 동사로는 occupy, control, dominate 라는 표현을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기. 다음 surround예요. surround는 쉽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감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동네 타운이 있으면 이렇게 숲을 같은 것들이 감싼다는 건데 동의어가 encase 그리고 envelop 봉투로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싸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한대요. 자, smog을 별표치고요. 좀 어려운 어휘거든요. National Geographic 같은 걸 보면은 많은 스머글러들이 나와요. 바로 밀수입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뭐 밀수입하다 뿐만 아니라 미수출하다도 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밀수출된다는 건 유의어로 secretly taken 혹은요 illegally taken, 즉 illegally sell하거나 또 혹은요 buy하거나 혹은 import하거나 export하게 되면 바로 암시장에 밀수출된다라고 대우시면 되겠습니다. smuggler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밀렵꾼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거 destroy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 환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환경에서 뭔가를 파괴하거나 혹은 황폐화시킨다. 솔직히 이 토픽은요. 별표 5개. 내가 이 유의어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리딩 7점 맞기가 쉽진 않아요. 자, wipe, 그 다음에 devastate, demolish, destruct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런 표현들에서 뭐 ruin이라는 표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degrade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떻다? 환경을 황폐화시킨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spice라는 표현이에요. 명사로서 spice가 아니라요. spice는 바로 향료라는 토픽인데 이 IELTS가 보통 이런 음식들의 주재료인 뭐 pepper 아니면은 또 고춧가루 같은 chili powder 이런 것들은 이제 맛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잖아요. flavor. 그래서 이런 토픽들은 보통 동의어 seasoning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seasoning도 마찬가지로 양념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이제 크게 몇 단어예요. 총 50개 정도의 단어 정도가 될 거예요. 한 패스지당. 이번 건 50단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유의어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결국은 패시지 1을 쉽게 풀 수 있고 2도 풀 수 있고 3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oval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아, egg shape이구나 해서 굳이 이 단어를 타원형이라고 읽지 않으셔도 바로 egg가 떠오르면서 영어를 영어로 답습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만 대학교나 대학원 혹은 이민생활에서 훨씬 더 좋은 paraphrasing, 말 바꾸기, synonym, 유의어, 그리고 언터님, 반의어 등등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한글로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혹은 서점에서 나오는 여러 기출, 어휘인데 짬뽕된 거 쓰지 마시고요. 지금 리딩 부분에 있는 어휘들을 차곡 쌓으셔서 어디로? 바로 파생시켜 주는 거예요. 네, writing 또요.
리스닝에 다 나옵니다. 이 어휘 제가 장담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스피킹에도 제 모델 앤서를 보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경제가 나오면 monopoly, 아니면 질병 나오면 disease. 너무 뻔하잖아요. 이미 제 교재를 알거나 출강 혹은 1대1 레슨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유의어 수업을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